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 점심이고요. 밀라노의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옷차림도 지금 니트를 꺼내 입어서 좀 두꺼워졌죠? 오늘 스티브 따라잡기 시밀로 룩으로 스티브의 OOTD를 따라서 한번 입어봤고요. 오늘 영상은 어떤 것을 준비했냐면 이제 이곳에 온 지 1년 정도가 돼가지고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가을 바람을 맞이하니까 1년 전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그때가 그쵸.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맞아요. 그 시기쯤 됐죠. 지금이 이제 10월 중순쯤 됐으니까. 맞아. 1년 하고도 한 달 정도가 지나게 되었는데요. 날씨가 그래서 그런지 선덕선덕한 마음에 자꾸 옛날 생각이 나는 그런 요즘입니다. 이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진짜 되게 너무 공감이 되는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의 진심이 정말 통하는 그런 얘기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 꼭 한번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이 어떤 거냐면 비정상회담에 출연하셨던 타일러님이 근데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좀 도전을 두려워하고 좀 걱정하고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누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 그건 좀 하기 힘들 것 같던데? 라는 피드백을 많이 하는데 이제 피드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냥 되게 담담하게 이야기하시는 영상이었는데 저희가 딱 1년 전쯤에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좀 속 깊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를 위해서 저희는 지금 만반의 준비를 마쳤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광합성을 위해 샘피오네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준비했는데요. 지금 점심시간이어가지고 예전에 날씨 좋았을 때 저희가 샘피오네로 피크닉을 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느낌으로 피자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동네 파스티체리아에서 달달구리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이제 공원에 가서 맛있는 피자와 돌치를 먹으면서 저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볼게요. 빠밤! Siamo qua, Parco Sempione. 저희가 어떻게 이탈리아에 오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결혼한 지 6년 차가 된 부부인데 한국에서의 삶을 뭔가 다 정리하고 이곳에 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솔직히 되게 컸거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죠. 많은 고민 끝에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 2년 전쯤부터죠.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느냐? 과연 지금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나름 대기업이었는데 이거 때려치우고 가도 되는 건가? 주변에서 진짜 다들 뜯어 말렸거든요. 아니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지 않아? 결혼해서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가려고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얘기했죠. 너 36이야. 나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가능하겠어? 여러분, 36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래도 100세 시대 아니겠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희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한번 본격 토크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뭘 엄청 많이 사왔어요. 이렇게 개고생해서 음식까지 싸들고 밖으로 나온 이유는 말이죠. 광합성이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밖으로 나오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밖으로 한번 나왔습니다. 저희가 요즘 날씨 얘기를 맨날 하는데 날씨 얘기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 날씨가 진짜 너무 완벽하거든요. 날씨가 너무 완벽하기도 하고 지금 딱 좋아요. 이탈리아 여행을 오고 싶으시다면 지금 당장 예매해서 오세요. 이게 바로 피제따라는 겁니다. 피자가 저희가 아는 피자잖아요. 피자의 애기 버전 피제따라고 합니다. 이거 일단 간단 점심거리로 사왔고요. 먹으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거는 이렇게 저희 얘기할 것도 이렇게 갖고. 제대로 된 본격 토크쇼를 카메라는 한번 저 있어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아까 걸어다니면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 오늘 영상을
뭔가 시작하게 된 계기는 바로 그 타일러님의 영상 때문이에요.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얘기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뭔가 한국 사회를 바라본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타일러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한국 사회에 뭔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되게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안정되지 않은 것을 싫어하고 검증된 것을 선호하고 전반적으로 한국 사회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피드백을 할 때 뭔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아 이거 안 될 이유가 약간 이런 거야. 이거 어디서 해봤는데 망했다더라. 근데 뭐 누가 비슷한 거 했는데 잘 안 됐다던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그럼 안 되겠네. 그렇구나. 이건 안 되겠다 하고 그냥 뭔가 그걸 접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게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정적인 피드백들을 조금 더 건설적으로 바꾸는 게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누군가가 만약에 이거 누가 했는데 망했대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실패를 했으니까 나는 이번에 이걸 바꿔서 나라는 사람이 좀 더 고려해서 다르게 실행해보면 더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뭔가 아 그럼 안 되겠네 하고 그런 꿈이나 그런 목표들을 접어버리는 게 아쉬운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그 이야기를 이해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납득이 되고 이해하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약간 안정적인 걸 맞아, 추구하고 불확실성보다는 어떤 길을 그대로 맞아.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일례로 지금은 좀 아니지만 이제는 공무원을 되게 많이 선호했었고 맞아. 1등 신랑감이야.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고 취업하고 맞아. 나면 결혼해야 되고 결혼하고 나면 아기 낳아야 되고 뭔가 그 남들이 하는 대로 정해진 루트를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편이죠. 약간 배타적인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를 하면 왜 저래? 맞아. 그런 것도 있고 안 하게 되면은 야 이거 해야지. 맞아. 야 이게 정답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 한국 사회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걸 안 하는 10명 중에 한두 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선망이 있었어.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네? 이건 저렇게 하네? 이렇게 했던 거죠. 저는 사실 그 한두 명이 되고 싶었던 소심한 아이였거든요. 왜 그렇게 정해진 대로만 살아야 하지? 좀 다르게 살아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 졸업하고 나서 당장 취업을 안 해도 뭔가 다른 걸 먼저 해봐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조금 했던 편이에요. 근데 저는 완전 반대였어요. 맞아. 어떻게 보면 되게 다른 성향이었죠? 원래 하던 대로 졸업하고 저는 이제 군대를 ROTC를 갔다 왔기 때문에 나와서 취업을 하고 이렇게 했던 게 저는 마음이 되게 편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게 그렇게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스티브는 과연 옛날에 뭘 하고 살았나 궁금합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죠? 제 얘기를 하자면 4학년 대학 중에서 체육 전공이었죠. 제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운동을 잘 못하게 생겼지만 운동을 굉장히 잘한답니다. 하면서 교직 이수도 했고 ROTC도 했고 저는 조기 졸업을 했거든요. 조기 졸업을 하면서 이제 한 학기 정도가 나와서 그 대학원을 가고 조교를 잠깐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ROTC 임관을 해서 2년 4개월의 군복무를 모두 마치고 그 다음에 많은 ROTC 분들도 아시겠지만 거의 취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는데 저는 전역할 때까지 결정된 곳이 없어 취업 자리가 없어갖고 2주에서 3주 정도 쉬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불안해갖고 일단 뭐라도 해보자. 아무래도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브랜드에 가서 한번 판매를 한번 시작해보자.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했죠. 완전 너는 갑자기 왜 유통? 패션 쪽으로 하려고 하냐? 제 생각은 뭔가 판매를 하는 게 굉장히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내가 20년, 30년 후에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밑바닥부터 좀 시작해보자. 한 스포츠 브랜드에 가서 입사를 해서 1년 반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나름 인정받고 이제 어떤 한 패션 브랜드에서 이제 공개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지원을 하게 됐죠. 결론적으로는 21명 뽑는데 그중에 한 명이 돼서 열심히 이제 근무를 했답니다. 근데 거기서도 21명 중에서 나중에 한 1년 반, 2년 지나고 나 보니까 남은 사람이 2명인가 3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만뒀어요. 저는 뜻한 바가 있고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난 여기서 차근차근히 경력을 쌓아서 패션 브랜드에서 매니저도 하고 본사로 스카우트 제안이 와서 본사에서 업무를 하게 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궁금했죠. 저는 패션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근데 와서 진짜 공부 열심히 많이 했거든요. 스티브는 결국 패션 브랜드 이제 공채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매장직부터 해서 이제 뭐 주니어 세일즈죠? 맞아. 맞나요? 주니어 주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쭈루룩 해서 결국엔 본사까지 가게 됐는데 매장 오픈도 했잖아요. 그쵸. 매장 오픈했죠. 맨 처음에 제가 시작한 거는 롯데 본점, 그 외국인이 많은 명동에 명동에 있는 그 롯데백화점 본점.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해서 진짜 힘들었어. 물류 같은 것도 했어야 됐고 거기가 패션 브랜드에서 진짜 제일 잘 되는 매장. 매출이 진짜 높은. 뭐 허드렛 일부터 걸레 닦는 것부터 맞아. 그리고 응대하는 거. 맞아. 그다음에 맞아. 언어가 거기 들어가려면 언어가 좀 필수였었어요. 중국어를 할 줄 중국 알아야 고객분들이 되게 많은 지점이어가지고. 중국어를
한 2달 과외했고 일하면서 속성으로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어. 회자 1년 지나갔을 때 진짜 판매에 관련된 거, 세일즈에 관련된 거는 진짜 유창하게 했죠. 네, 정말 많은 거를 배웠고 이제 밑바닥부터 어떻게 매장이 돌아가는지, 어떻게 물류 관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몸에 체득하는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거기서 이제 1년을 하고 나서 새로운 곳에 오픈을 한다. 홍대 갔거든요. 홍대 이제 신규 매장 플래그십을 오픈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오픈 멤버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VMD, 그다음에 물류, 세일즈, 뭐 매장 그냥 다 하는 오퍼레이션, 거죠, 예. 완전. 상급자가 2명밖에 없었어요. 이제 그 밑에서 업무를 서포트를 해주기 위해서 많은 걸 했었죠. 많은 걸 하면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겠구만. 10개월을 하고 나서 이제 매장을 한번 맡아봐라, 이 매장을. 그렇게 해서 이제 진급을 한 번에 부메인저로 진급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년 10개월 만에 뭐 초고속 승진을 했다, 뭐 자랑하시는 건가? 그쵸. 맞아, 5개 맞아. 직급이 있거든요. 거기서 주니어에서 이제 부메인저로 바로 이제 올라갔죠. 세 개를 네, 두 개를 건너뛰고 간 거네. 건너뛰고 갔죠. 대단하구만. 열심히 했어요. 후회 안 하게 정말 열심히 하고 거기서도 막 보고서 만들고 분석하고 진짜 다양한 걸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무래도 활기찬 매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다 나이또래가 비슷비슷하고 다 뭔가 으쌰으쌰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형 동생 이런 거고 으쌰으쌰. 오빠 누나 막 이런 거라서 진짜 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매장 근무 이제 하다가 저랑 결혼하고,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매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막 도시락도 싸주고 하다가 2019년 초에 이제 본사로 오는 제안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식적인 CC, 컴퍼니 커플이 돼요. 저희가 네. 이제 같은 장소로 출퇴근을 하다가 이제 제가 먼저 탈출 아닌 탈출을 하게 되었죠. 그렇죠. 본사에서는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전공은 얘기했는데 뭔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사실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르잖아. 그쵸. 잘 모르죠. 솔직히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맞아, 물론 맞아. 관심 있는 가족들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잘 뭔가 이런 모르죠. 거지. 뭐 너네 딸 누구 어디 회사 다녀 이러면 뭐 어디 다녀, 무슨 일 하는데 뭐 재무팀, 뭐 회계팀, 뭐 디자인, 뭐 이 정도까지만 아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냥 플래그십 매장을 관리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오픈 멤버를 했던 게 플래그십 매장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인원 관리부터 세일즈 목표 수립, 세일즈 판매하는 거, 매장 서포트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장 제한, 어떻게 매장을 운영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뭐 프로모션 같은 거, 그다음에 이벤트 이런 것들을 모두 관리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매장의 매니저님들과 직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본사에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실행을 하려면 누군가의 결제도 받아야 되고 누군가 기획도 해야 되고 계획도 하고 어떤 인원을 언제 어떻게 잘 쓸지 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이제 회사에서 설정한 그런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뭐 그런 것도 얼로케이션 하고 뭐 오퍼레이팅 하고 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네, 매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다 서포트하는 그런 이제 관리직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른다? 음. 완전 인정해요. 왜냐? 저희는 같은 회사를 다녔는데 스티브는 정확히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거예요. 모르죠, 솔직히. 솔직히 알죠. 모르잖아. 솔직히 솔직히 잘 알아요. 몰라요. 솔직히 잘 모르고 저도 그냥 제가 아는 거는 뭐 이제 오빠가 매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F&B 콜라보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에서 카페랑 같이 뭔가 콜라보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삼성과 스티빌마이의 뭐 카페 오픈 이런 것처럼 카페를 오픈도 했고, 막 네이버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 같은 거 하면은 버추얼 스토어 이런 것도 막 만들고, 뭐 네이버 예약해가지고 이벤트나 이런 거 이제 뭔가 하는 그런 것까지 그냥 매장 관리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걸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플래그십 매장이 그냥 기본 매장이랑은 다르게 뭔가 브랜드의 얼굴을 대표하는 그런 되게 특수한 매장이다 보니까 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도 다 관리를 했고, 제가 진짜 기억에 남는 거는 갑자기 무슨 뭐 종로 그릇상가? 뭐? 종로 맞나? 종로인가 어디 뭐 그릇상가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대문 그릇 그래, 상가요. 남대문 그릇상가를 간다길래 남대문에 일단 그릇상가가 있는 것도 몰랐고 거기를 도대체 왜 가? 라고 했더니 그 F&B랑 콜라보를 하는데 그 콜라보 접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튼 그런 것까지 막 업체 찾아서 전화해서 뭐 디자인 뭐 하고 뭐 발주하는 것까지 그냥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A to Z 전부 다 하는 그런
업무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잘 멀쩡하게 다니던 회사를, 왜 때려쳤냐고요? 네, 이게 갈증이 어디서부터 생겼냐면 연봉인가요? 연봉도 그렇고요. 아, 왜냐면 그런가요? 연봉 당연하죠. 연봉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좀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벌이에요. 벌이에요, 벌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거 다 알아서 그래, 오빠. 갈까? 가야겠다. 갑자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면 벨마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잘 몰라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가 생각하는 네, 벨마는 맞는지 한번 봐야겠다. 상품 생산 기획을 했었고요. 어떤 상품을 만들고 어떤 상품이 잘 나갈지 일단 분석을 해요. 네, 어떤 거기까지 스타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빡쳐.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공대 전공입니다. 대산업공학. 대자 빼시죠. 아니, 우리는 항상 대자를 붙여. 전국의 산업공학생들이여, 일어나라. 저는 산업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최적화, 효율성, 왜 갑자기 패션을 하고 있냐 참 궁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공학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산업공학이 공대 경영학과 같은 거예요.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10명 중에 한두 명인 사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 되는 약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왕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좋아하는 걸 해보자. 그럼 난 뭘 좋아할까? 라고 하다가 그치, 내가 좀 옷이나 뭔가 예쁜 것들을 보면 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패션을 한번 해보자. 패션 회사를 엄청 지원을 했었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디자이너는 될 수가 없고, 그럼 어떤 직무가 있나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MD라는 직무가 숫자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천다이저? 괜찮은데? 하고 이제 머천다이저가 뭘 하는 직업인가 막 알아보니까 제가 산업공학 때 배운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뭔가 스큐 최적화 효율성을 따져서 뭔가 매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컬렉션을 기획하는 그런 직업이 있길래, 그거를 하려고 이제 이탈리아로 와서 패션을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나름 전문성을 좀 갖추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저의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획 MD라고 하는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아까 스티브가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뭔가 브랜드의 이미지에 맞는 컬렉션을 기획하고 정해진 그런 매출 타겟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 시즌은 어떤 상품을 어떻게, 어떤 주제로, 언제 어떤 것을 런칭할지 정하고, 또 디자이너나 뭐 생산팀, 기타 등등 정말 회사의 모든 부서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컬렉션을 기획하는 그런 업무를 한 4년 정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뭔가 머천다이저가 기획 MD 말고 다른 머천다이저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백화점으로 이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패션 3대장 MD 하면은 기획 MD, 바잉 MD, 유통 MD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획 MD에서 유통 MD가 된 거죠. 백화점 업계에서는 상품본부라고 불리는 뭔가 브랜드 입체점을 관리하는 그런 조금 뉘앙스가 다른 머천다이저로 이직을 해서 1년 9개월 근무를 하고 이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저의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저희의 뭔가 과거 이야기라고나 할까요? 저희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었는지. 여튼 얘기 드린 것처럼 이미 저희는 회사를, 저는 한 6년을 다녔고 스티브도 거의 한 9년, 10년을 다녔기 때문에 적은 나이가 절대 아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뭔가 숨겨왔던 그런 욕망으로 유학 아닌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지금 좀 앉아서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파스티체리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좀 먹고 합시다. 맞아.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진짜 비싸게 주고 산 건데. 파스티체리아가 뭐냐면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이탈리아의 디저트 가게가 파스티체리아예요. 거기서 저희는 민용을 몇 개 사왔는데요.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파스티체리아에서 이렇게 사면은 진짜 다들 예쁘게 너무 포장을 해줘가지고 와우, 빠밤, 이렇게 생겼고요. 오늘은 딱 8개만 샀어요. 이렇게 위에 눌릴까봐 얘로 뭔가 부피감을 채워주는 포장까지 해가지고 조금 눌리긴 했는데 찌부찌부? 조금 찌부야. 얘는 스폴리아텔레, 그리고 이거는 그 슈크림 같은 거 들어있는 거고, 얘는 커피 크림이 들어간 거. 이건 저희가 좋아하는 타르트에 무화과가 올라간 돌치입니다. 디저트와 함께 저희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 볼게요. 스티브 씨? 네? 그럼 도대체 먹으면서 할게요. 먹으면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이지. 오늘은 주말이니까. 그러면 솔직히 저도 이거를 진짜 여러 번 물어보긴 했는데, 나름 잘 살고 있었잖아, 한국에서.
나름 행복하게 걱정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걱정 없이 나름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 유학에 대한 약간 동경이 있었고, 벨마가 마랑곤이라는 학교에서 패션을 배우고 왔다. 그래서 이탈리아 자랑을 엄청 하는 거예요, 또. 아니,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좀 그만 좀 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게 이탈리아? 꼬맹이 때 여행을 가서 이탈리아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는데, 아니 이 사람이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할 것 같다네? 1년 동안 살고 공부를 했다네? 라고 하니까 관심이 되게 많이 가지게 된 거예요. 그게 연애 초기였는데, 이제 저희가 결혼할 때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유학 가면 좋지 않을까? 이탈리아로 가면 좋지 않을까? 우리가 같은 경험을 좀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같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유학이란 게 결혼할 때는 32이었고 이게 뭐 쉬운 일이겠어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맞아. 일을 하고 있었고 결혼을 했고, 타일러님이 얘기했던 거 이어서 결혼하면 애 가져야 되고, 맞아. 애 가지면 이제 뭐 애 키워야지. 애 키우고, 뭐 애 키우다 보면 집도 필요하고, 집 계약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퇴사를 못하고. 맞아, 맞아. 그래서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거 힘들겠다. 내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겠다. 왜냐면 업무를 하면서 쇼 영상이나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괴리감이 들었어요. 내가 하는 건 그냥 비즈니스고 나는 패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갈망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패션 인더스트리의 코어에서 뭔가 한번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구나. 같이 해보고도 싶고 공부를 좀 더 해보고 싶어서 패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학을 가자고 꼬드겼죠 막. 근데 벨마님은 환상 깨라고. 전 좀 가면- 현실주의자거든요. 가면은 무슨 유학하는 게 쉬운 건 줄 아냐고. 우리 그리고 돈 안 벌고 가면은 벌어놓은 것도 얼마 없고 하는데, 가서 우리 1년 반 동안 못 하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탕진잼이죠. 탕진잼 여러분. 계속 쓰기만 할 거고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라고 했는데,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떻게 맞아. 해야 될까. 그리고 제가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쪽을 해야 될지, 새로운 분야를 해야 될지 뭐. 이커머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마케팅을 해야 될지. 제가 경험을 했던 바로는 비즈니스와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마케팅이 비즈니스 일부니까, 왜냐면 마케팅과 비즈니스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당연하지. 마케팅을 하면 매출이 발생되고, 매출이 발생되면 그 돈으로 다시 마케팅을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로 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프로젝트 리더를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했을 때 이커머스 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개를 이제 결합할 수 있는 옴니 채널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려고 제 전공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는 옴니 채널을 전공하기로 결심을 했고, 사실 저는 되게 큰 이유가 스티브였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유학 생활을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사실 졸업할 때 한 교수님이 약간 제안 아닌 제안으로 너가 너무 괜찮은데 같이 일을 해보고 싶은데 한번 석사까지 해보면 어떻겠냐, 자기랑 같이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석사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사실 학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여기서 뭔가 체류하기가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까 얘기한 그런 커리어를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뭔가 마음 한구석에는 석사를 하지 못하고 갔었던 그런 아쉬움? 그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할 때도 스티브가 유학 얘기를 꺼냈을 때 저는 사실 진짜 오게 될 줄 모르고 가자! 언제든 가자! 오빠 원하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스티브는 정말 빅픽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나중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학을 진짜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 나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들었잖아요. 진짜 오래 걸렸죠. 결혼 초기부터 얘기를 꺼냈다고 해서 솔직히 오진 않잖아요. 맞아. 당장 오늘 가자 이게 아니니까. 다 그냥 얘기만 하고 실행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뭐 마음속 한켠으로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가 결혼 생활을 이제 3년쯤 했을 때 본격적인 결정을 하게 되었죠. 빨리 갔다가 다시 한국에서 뭔가 정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까 빨리 갔다 오자라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가 약간 안정적으로 가는데 그게 한 2년이 걸렸잖아요. 2022년 초반쯤 그때부터 이제 진짜로 가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유학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뭐 인스타그램이나 막 이런 데 공표를 한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이제 친한 지인들에게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요즘 별일 없어? 이러면 별일은 없는데 아무래도 좀
곧 떠나게 될 것 같아. 이러니까 어디를 떠나? 이러길래 아, 오빠랑 같이 유학 가려고 준비 중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몇몇 사람들한테 했어요. 이제 저희가 그때 느꼈던 그 감정이 바로 그 타일러님이 영상을 보고 완전 공감했던 부분인 게, 다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조금 많이 했죠. 그들이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인 건 알아요. 근데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 가능할까? 나이 많은데 나이가 있는데 가능할까? 근데 너네 애기 안 가져? 맞아. 그 얘기도 많았어. 애기 안 가져? 너 지금이라도, 너 몇 살이지?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꽤 많았어, 나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은, 오빠랑 유학 준비해가지고 아마도 가게 될 것 같아요. 이러면은, 아, 진짜? 뭐 얘는 결혼했으니까 저한테는 와이프는? 두고 가려고? 맞아. 뭐 이런 거 하고. 결국 하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유학이라는 걸 20대 초반? 중반? 그쵸. 이 정도에 가는 건데 너네는 이미 30이 넘었고 음.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왜 지금 그 길을 멈추고 굳이 돌아서 그 힘든 길을 또 가려 하느냐? 또 가려고 하느냐. 그때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걸 한다고? 약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뭐라고 맥 해야 빠지죠? 될까? 약간 맥이 빠지고 좀 좌절감이 들잖아요. 사실 저희가 그런 기분이었어요. 의문의 말들. 정답. 의문의 말들이다. 약간 저희의 결정에 뭔가 의문을 가진, 대체 왜? 그게 정말 그날- 좋은 선택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물론 대놓고 너네 왜 가냐? 이러진 않죠. 저희가 유학을 간다고 이제 주변 친한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려의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 주변에 뭔가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타일러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피드백? 그런 얘기들? 뭔가 안정적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잖아요, 사실. 유학을 간다고 해서 공부만 하고 돌아올 것도 아니고 공부를 하러 가게 되는 것 자체가 기회비용이 되게 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지금처럼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된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도대체 뭐 할 건데? 라고 물었을 때 뭔가 정확한 대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불확실한 뭔가의 도박을 하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들 그런 걱정의 말을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아. 그 결정에 제가 했던 결정에 물론 저희 둘이 얘기를 많이 하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수지타산을 다 해보고 저희가 또 이제 비즈니스 출신이고 뭐 이러니까 수학 분석을 또 해봤잖아요. 했는데 가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오히려 더 잘해야겠다, 더 열심히 하고 꼭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물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피드백을 많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걸 긍정적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는 나이가 무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진짜 도전에 뭔가 늦은 나이가 절대 없다. 특히 맞아요. 나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30, 40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 나이가 주는 강점이 있잖아요. 나이가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빠르고 더 잘 해낼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고민하고 계신 게 있다면 저는 그걸 꼭 밀고 나가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는 그걸 해낼 수 있는 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나의 실패라고 절대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뭔가 내가 성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간접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더 잘해내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유튜브도 하게 됐어요. 맞아요. 유튜브 솔직히 저희 그냥 일반인이거든요. 맞아. 근데 시작했잖아요. 근데 저희 구독자 지금 어제부로 해갖고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드디어. 축하해 주시고요. 이 300명 모으기 쉽지 않았어요. 맞아. 지금 영상 37개 정도 이제 올려서 한 건데 하면서 해야 해야 되나?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데 오히려 그런 구독자 1명, 2명 늘어날 때마다 너무 좋았고 맞아. 그러면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제 저희도 영상을 보면서 초창기보다 지금이 좀 더 낫잖아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발전하고 저희.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저희 나름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된 거고 저희 기억이 솔직히 핸드폰 잃어버리면 그만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우리도 우리를 한번 기억해 보자. 그리고 우리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될 수 있는 이제 사람들 혹은 구독자님들한테 우리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한번 공유하면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자 이렇게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맞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저희를 위한 이유였어요. 뭐 1번은
저희의 기록을 남기는 거. 2번은 2번은 가족들, 친구들에게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거. 음. 뭔가 이런 것들이 주된 이유였는데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배우고 느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스티브의 영상 편집 실력이 아주 월등하게 나아지고 있고요. 저희가 스스로 이런 유튜브 콘텐츠도 기획을 하고 저희끼리 나름 회의를 하면서 저도 몰랐던 스티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스티브도 저의 몰랐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뭔가 배워나가는 게 계속 있잖아요. 맞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 좀 두렵고 힘들긴 하겠지만 내가 먼저 첫 발을 디디게 되면 누군가는 내 길을 따라오는 또 내가 뭔가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도 한 거고 살짝 돌아간다 한들 결국엔 목적지까지 가게 될 건데 너무 그렇게 깊게 걱정하고 걱정하는 걸로 시간을 뭔가 낭비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의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해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지금 직업이 없잖아요. 멜만님은 취업을 해서 지금 다니고 있지만 저도 약간 암흑 같아요. 그냥 안 데낀 거를 길을 걸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맞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면 제가 원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방금 스티브가 얘기한 것처럼 스티브 혼자는 되게 암울하고 뭔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저는 스티브에게 절대 오빠 당장 취업해야 돼. 취업해야지. 빨리 막 해. 이렇게 압박을 하지 않아요. 대신 제가 스티브한테 얘기하는 건 오빠 괜찮아. 오빠가 면접을 보면서 또 배우는 게 있고 오빠가 지금 혼자서 또 언제 솔직히 이렇게 맞아요. 30 중반에 솔직히 언제 누가 백수로 몇 달을 언제 살아보겠어요. 이렇게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이 인생에서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될지 얼마나 값진 경험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스티브가 혼자서 이렇게 집에서 CV를 쓰다가 갑자기 영감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가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스티브가 혼자서 요리를 하다가 뭔가 요리를 개발해가지고 또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인생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고 해서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좋은 점만 보도록 노력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점을 봐주고 그걸 좀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은 수만 가지죠. 어떻게 맞아. 사람이 완벽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 보고 하면 육각형인 선수? 육각형인 사람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맞아. 어딘가 자기가 느끼는 뭔가의 단점이 있고 자기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하게 하고 맞아. 내가 못하는 거는 솔직히 그냥 버려야죠. 선택과 집중해야죠. 그래서 저희는 좋은 점만 보고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정확한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걱정하는 일의 90%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뭔가 그런 비슷한 내용의 책이 있어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시간이 약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고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일단 해보고 나서 안 되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끝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네, 안 되면 될 때까지. 기호제가 여러분 성공률이 10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가 올 때까지 계속 제사를 지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될 때까지 계속하면 성공률이 100%입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시간이 문제예요. 지금 오늘 성공하나 내일 성공하나 일주일 성공하나 뭐 1년 성공하나 어차피 제가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성공하게 돼 언젠간 있습니다.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여러분의 성공률 100%를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과거 이야기부터 여러분들 응원하는 이 이야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과 성공을 항상 응원하는 스티빌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녕! 성공률 100% 화이팅! 화이팅!